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사상 체질과 황사, 마른 기침, 감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날씨가 추우면서도 이제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춥고 이렇게 환절기의 전형적인 증세가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요즘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차죠. 봄철에 꽃샘추위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밤과 낮의 차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많이 나타나는 것이 감기죠. 감기.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날씨가 뜨겁다든가 춥거나 하면은 이제 거기에 잘 적응이 되는데, 낮에는 찼다가 밤에는 추웠다가 아니면 따뜻한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큼으로써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요즘에는 이제 이 봄이 되면은 이 날씨 기온차 외에도 또 하나 더 오는 것이 있죠. 바로 황사가 있습니다. 황사. 중국으로부터 이 황사가 날아오는데요. 이것은 보면은 이제 중국의 사막에서 오는 미세한 먼지들이 이렇게 쭉 서해를 건너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기 오염하고도 서로 엉켜가지고 폐기관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요즘 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이제 자동차 위에 보면 소복하게 쌓이는 게 있죠. 바로 이제 미세먼지들이 이제 많이 쌓이는 겁니다. 미세먼지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 이것은 보면은 이제 아주 그냥 분말같이 아주 미세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제 문질러면은 이제 이렇게 일반 덩어리가 큰 먼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기에 잘 날아다니고, 이게 날아다니는 공기가 이제 숨 쉴 때, 호흡을 할 때 이 마른 황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여기 폐기관기에 이제 많이 배이게 되죠. 이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 폐에서는 이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탄소를 배설하는 이런 기능이 완화하게 돼야 되는데, 이 미세한 이런 입자들이 폐기관지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폐기관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폐와 기관지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기관지가 이제 튼튼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폐기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원활하게 잘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순환기능이 잘 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와도 자체 내에서 순환이 돼서 이물질을 이제 침이나 가래로 이렇게 뱉어낼 수 있게 이렇게 잘 되지만, 만일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 기능이 잘 안 되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폐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폐 기관지에 먼지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호흡이 잘 안 되고 숨 가쁘고 마른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 마른 기침뿐만 아니고 이제 시커먼 가래가 많이 끼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폐, 어떤 천식과 같은 그런 증세도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름 봄철이 되면은 이제 이 황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하는 수밖에 없죠. 먼지가 날라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좀 삼가하고 호흡기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한다든가 이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함으로써 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폐 기능이 관련된 것은 이제 이것은 화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됩니다. 이 폐가 이 마른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부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과로나 스트레스나 긴장, 화가 많은 경우 이 폐 기관지에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폐기관기가 이제 마르게 되고, 폐하고 기관기 더 심해지면은 이제 이누나 이제 코까지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그 건조하게 되는 그런 증세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가 이제 마른 공기가 와도 우리 콧구멍이라든가 이누에서 해서 이 공기를 이제 최단도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기관지가 이제 여기서 촉촉하면은 이것을 잘 배설을 하는데 폐, 기관지, 인후가 모두가 이제 건조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마른 공기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천식을 한다든가 이제 가래가 많이 나오는 등과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감기 황사하고 관련된 거, 이제 감기도 이제 유사한 면이 있죠. 이 황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폐기관이 나쁜 분들은 이제 마른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마른 기침을 좀 덜하게 하는 것은 이제 폐기관이 촉촉하게 되죠. 이렇게 마른 기침 하는 거하고 또 이제 요 환절기가 되면은 나타나는 게 감기죠. 감기. 과연 이 감기하고 마른 기침 뭐가 다른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기침은 이제 폐기관지가 건조함으로써 이제 하는 이제 헛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마른 기침, 마른 폐기관지가 울리는 정도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건조하고 말도 좀 쉽게 잠기게 되는 그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체질적으로 이제 태음인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감기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기는 뭐가 다른가? 감기는 좀 이 외부의 찬기운이죠. 우리 몸이 이제 따뜻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추위가 다가올 때 찬기운이 몸이 좀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는데 갑자기 찬기운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잘 적응이 되면 이 외부의 찬기운을 잘 받아들여서 외부 환경을 잘 적응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찬기운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병이 드는 게 되죠. 이 감기는 이제 바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상한이라 그럽니다. 상한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외부의 찬기운에 상했다, 손상이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우리 몸의 피부에 감기기운이, 찬기운이 있게 되면 그때 이제 감기병이 초기에 오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약간 땀을 내주면은 좀 편안하죠.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제 생강차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막 먹거나 아니면 가벼운 운동을 해서 땀을 좀 약간만 빼주신다면은 이 감기는 충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찬기운이 땀으로 나가지 못하고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오장육부에 다 감기가 걸리게 되고, 우리 한의학의 상한에서는 이것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난치병으로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사람 면역력이 튼튼하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몸에 저항력이 없다. 그래서 이 저항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병도 쉽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땀은 이제 감기 기운이 쉽게 걸린다는 것은 이제 좀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또 일단 황사가 많이 날라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황사나 감기나 이런 게 이제 감기는 땀을 내줘야 되지만 이 황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어느 체질이나 이제 이 폐기관지에 있는 건조된 것을 이렇게 촉촉하게 습기가 많게 해주면 됩니다. 폐기관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폐기관지가 이제 건조하게 되는 것은 이제 각 체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각 체질에 따라 적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제 황사라든가 마른 기침이라든가 감기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기나 이제 마른 기침이 많이 오게 되는 체질, 이 체질은 역시 태음인 체질이죠.
체질적으로 이제 간 기능은 강하지만 폐 기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한 태음인들은 요즘같이 이제 환경 오염이, 배기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황사까지 오게 되면 아주 그냥 폐기관지를 잘 보호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여러 가지 마른 기침으로 1년 내, 한 몇 개월을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폐기관지가 건조해져서 오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태음인들, 폐기관지가 낙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가장 좋은 것은 땀을 내주는 것입니다. 땀을 내줘서 우리 순환을 시켜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피부의 땀뿐만 아니고, 이 땀이 폐기관지에 땀이 좀 많이 나야 됩니다. 땀이 혈액순환이 잘 가죠. 피가 이렇게 잘 돌아서. 기혈순환이 잘 돼서 이제 폐기관지 안에 있는 마른 기침, 건조함, 이물질 같은 것, 먼지 같은 것을 잘 배설해주면은 이 폐기관지가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한방적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폐기관지에 땀이 많이 나게, 약간 땀을 많이 내서 가래로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치료법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땀을 많이 내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태음인 같은 경우는 목욕이라든가 사우나를 해서 땀을 좀 쫙쫙 빼주면은 피부의 땀뿐만 아니고 폐기관지에 있는 땀도, 수분도,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됩니다. 그렇게 기혈순환이 잘 되면은 이 폐기관지에 있는 마른 먼지라든가 아니면 담배라든가 아니면 대기오염 등과 같이 건조된 것이 많이 쌓인 것이 이제 수분과 같이 해가지고 가래로 많이 뱉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른 기침이 심한 분들은 한 번은 폐기관지 인후 속에 있는 이 마른 기침, 건조한 것들이 다 한번 배설을 해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른 기침이나 황사가 있을 때 이제 권해줄 만한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이 있겠지만, 가장 좋다고 보는 것은 그냥 대구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구탕. 대구탕을 이제 맑게 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약간은 좀 얼큰하게 먹어가지고, 이 폐기관지에서 이제 땀이 좀 나게, 그래서 이제 가래를 많이 뱉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태음인들에게는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뭘 먹으면 좋겠냐 했을 때 이제 이 대구탕을 좀 얼큰하게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이제 약간은 좀 얼큰하게 해서 이제 땀을 좀 쫙쫙 내주면은 가벼운 폐기관지의 마른 기침이라든가 이제 건조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호전이 됩니다. 또 이제 폐를 보호하는 그런 음식으로서는 이제 견과류가 있죠. 견과류, 포도, 자, 땅콩과 같은 그런 견과류들은 이제 폐기관지를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제 대변도 잘 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음식들은 주로 이제 폐를 많이 보호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은행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취나물과 같이 폐를 보여주는 그런 음식도 좋고요. 또 이제 배가 있죠. 사과 배 할 때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음인들이 이제 기침을 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좋은 식품이라고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 가장 많이 오는 태음인들은 이 견과류라든가 대구탕, 그리고 아니면 이제 포도자 땅콩 같은 견과류, 그리고 은행, 도라지 등과 같은 그런 이제 폐를 보호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것은 이제 직선적인 소양인들이죠. 직선적이고 화가 많고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폐기관지 머리까지 건조하게 되면서 열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열을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열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명상이라든가 음악 감상 아니면 단전호흡과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화와 열을 내려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좋죠.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항상 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와 열을 내려줌으로써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폐기관지, 화와 열을 많이 내려줄 수 있는 여름과일이나 열대과일, 야채들, 신선한 것을 먹음으로써 머리의 열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먹는다면은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가 있죠. 배가 볼록한 이 보고를 보고탕을 이제 담백하게 이렇게 먹는다면은 이제 폐기관지가 이제 보고탕을 먹으면 탕으로 먹게 되면은 이제 폐기관지에 있는 습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탕을 먹음으로써 열을 내리고 폐기관지를 촉촉하게 함으로써 가래를 많이 뱉어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신선한 과일, 야채, 여름과일, 열대 과일들을 많이 먹는 것도 좋으시고요. 또 이제 녹두를 죽을 먹는다든가 하는 것도 몸의 열을 내려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태양인 어느 체질 막는 소양인하고 태음인들 같은 이 폐기관지 이쪽에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감으로써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폐기관지 열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냥 꼼꼼하고 내성적인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해서 많이 못 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해도 그냥 폐는 그냥 적당하신데요. 그러나 이제 그 소음인들은 몸이 차면서 몸에 온몸이 다 얼어붙으면은 폐기관지에도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소음인들은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몸이 찬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찬 기운이 많이 들어왔을 때 소음인들은 이제 감기에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이제 마른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역시 이제 소음인들도 이 몸을 땀을 좀 약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제 땀을 약간 내주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을 함으로써 순환을 시켜서 이제 폐기관지에 땀이 약간 스밀 정도까지만 딱 나게 되면은 폐기관지가 많이 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소양인들이 폐기관지가 약해서 이제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감기에 많이 걸린다든가 하는 경우 아니면 황사를 많이 마셨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그 생태나 동태, 명태국을 이걸 좀 먹어가지고 이제 먹게 되면은 폐기관지에 이제 가래가 촉촉하게 쌓이면서 이 먼지하고 같이 배설을 해주면은 소음인들 마른 기침을 예방한다든가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차로 마신다면은 이제 소음인들은 이제 생강하고 대추, 특히 이제 생강이 이제 몸에 딱 발산을 해주면서 몸에 약간 땀을 내주는 습기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강차를 마심으로써 땀을 약간 내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에 이제 보온을 할 수 있는 대추를 넣는다면은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그 가끔 한약재에 생강대추 말고도 이제 쓰는 것이 이제 흰파 뿌리가 있죠. 흰파가 있으면은 그 중에 아랫부분, 뿌리가 있는 부분, 하얀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마시게 되면은 약간의 그 온기가 있으면서 땀을 좀 약간 내줌으로써 감기 기운도 없애주고요. 만성적으로 오는 폐, 기관지, 인후, 코 등이 이제 건조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탕을 얼큰하게 먹는 것이 좋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일 적지만 이제 영웅심이 많고 이제 저돌적인 이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가 발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많이 발산을 하기 때문에 열이 잘 안 생기는데 뭔가 이걸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막히게 되면은 이걸 잘 발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화와 열이 많은데 분노가 많아가지고 이제 열이 많이 화가 많이 올라갔을 때 마른 기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것을 좀 잘 풀어줘야 되는데요.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른 기침하거나 천식을 할 때 봄철에 황사가 많이 있을 때 좋은 음식으로서는 이 바로 이제 붕어를 좀 약간 얼큰하게, 좀 따뜻하게 좀 데펴가지고 이제 먹게 되면은 붕어탕을 먹게 되면 역시 이제 폐기관지에 그 가래가 많이 생김으로써 이제 이것을 뱉어내면은 폐기관지가 편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마신다면은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과차가 있죠. 모과차를 마시게 되면은 몸에 열을 좀 내려주면서 폐기관지에 있는 그 폐기관지를 순환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마른 기침을 하게 되는 건 근본적으로 이제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긴장을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함으로써 이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폐기관지가 그냥 건조해져. 이 연기가 폐기관지가 그냥 건조해지게 되면 이제 이것을 빨리 내보내려고 마른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폐기관지가 건조하지 않게 좀 약간 가습기를 틀어놔서 이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폐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참 권해드릴 만한 것이 탕을 먹는 거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보고탕, 태음인은 대구탕, 소음인은 그 생태나 동태탕, 명태탕을 먹으면 좋고요.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붕어탕을 좀 먹으시면은 이제 폐기관지를 건조한 것을 이제 촉촉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질별로 이제 열이 이 폐를 보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이런 그 화와 열이 생기게 되는 거. 폐기관지가 많이 그 열이 생기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스트레스, 긴장, 분노, 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 분노를 하는데 이걸 풀지 못하고 감기고 있는 경우에 이것이 바로 폐기관지 올라가서 이제 폐기관지가 건조해지면서 이제 많이 오게 되고요. 또 이제 술이나 그 고기, 육류,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역시 그 몸에는 열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열이 상체로 올라가서 폐기관지를 건조하게 되면은 역시 열이 많이 생기면서 마른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열량 음식을 먹는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아주 과로 스트레스, 긴장이 많은 경우에도 마른 기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공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름에도 그 공기가 맑은 데서도 이제 화와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어서 열이 많이 생겨도 역시 폐기관지가 건조하게 되기 때문에 화와 열을 내려주는 것이 마른 기침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보혈을 해주면서 좀 치료를 하는 거죠. 하여튼 오늘 마른 기침을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이제 화와 열이 많이 올라가서 건조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폐기관지를 화와 열을 내려줌으로써 폐기관지를 보충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치료의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TV에서는 마른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황사가 심해서 폐기관지가 건조한 분들은 많이 고생을 하게 되죠. 또 이제 날씨의 차갑이 심해가지고 감기에도 많이 걸리고 독감도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폐기관지를 보호해주는 이런 그 약선요법을 쓰게 된다면은 폐기관지가 촉촉해지고 감기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른 기침에 대해서, 황사에 대해서, 봄철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